킹스맨들이 주요 이슈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두 분의 킹스맨 나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노효상 아나운서, 천하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당론 채택 과정 또 결과, 천하람 우리 당협위원장님,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이 아니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 당론 채택하는 거 보고 와 대단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럽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저는 되게 신기했고요. 아하. 왜냐하면은 그 당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그렇고, 공동비대위원장. 네, 조응천 의원, 이소영 의원, 오늘 우리 또 뉴스킹에 나오셨던 천정배 전 장관, 네. 민주당 안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도 있고, 신중론 내지는 이게 지금 과연 준비가 돼 있는 거냐 우리 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차치하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걸 보고, 네. 야, 내가 민주당에서 정치 안 하길 잘했다. 여기는 그냥 대세가 정해지면 완전히 뭐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뉴스 포함해서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노영상 아나운서 첫 번째 뉴스 이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민주당 언론개혁법안 당론 채택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 상세 내용과 추진 일정을 위임하기로 했는데요.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에 취재진에게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당론으로 결정된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짜뉴스 피해구제 부분은 빼고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포털 알고리즘 및 자체 기준을 통한 기사 배열을 제한하고 독자의 검색에 한해 기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영환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내용인 만큼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난해 9월에 합의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어요. 할 것처럼 하다가 한 달 미루다가 왜 처리를 못했죠? 일단은 합의가 되지 않는데 뭐 강행하는 모양새 갖고 가고 싶지 않았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재집권 전에 무리해서 강행해서 득볼 게 없다. 재집권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못했네요. 재집권.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반대 기류가 있었죠. 그래서 흔히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처리하고자 했었는데 네. 또 청와대 쪽이나 당내 또 친문계에선 속도 조절론이 있었다 보니까 굳이 무리해서 끌고 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의총에서 이제 검찰 개혁 쪽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언론 개혁은 눈여겨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 당론 채택도 저는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급히 또 채택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글쎄요, 이게 제 너무 국민의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 관점 얘기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층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강성 지지층 말씀하시는 강성 거죠? 지지층이 민주당이 대선에 진 거는 결국 검찰과 언론 책임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언론 그 중에서도 종편 또뿐만 아니라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이 네. 민주당에게 불리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시기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뭐 꾸준히 높았고, 이번 그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로 어찌 보면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서 지방선거가 이제 대선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필요와 우리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조금 짚어보면 공영방송 관련해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하겠다. 사실은 공영방송 MBC나 우리 YTN도 공영방송입니다. 이 인사 낙하산에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요거가 좀 우리 천 변호사님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개혁대로라면? 네, 뭐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하면은 뭐 통과될 가능성도 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좀 멋있지 않은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기자님도 아나운서님도 양쪽이 재집권하는지를 눈치를 봤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재집권을 했으면 과연 이걸 했을까?
아하.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언론 그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정치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인사권 내지는 어떤 지배권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논의는 언론계에서 과거부터 한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권력을 잃으니까 이 논의가 시작되는 게 어찌 보면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털 뉴스 편집권 관련해서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또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포털 뉴스 편집권 제한하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대법원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 행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또 뉴스 소비의 80%가 또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털이 이제 언론이 아니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알고리즘이 또 무의식에 노출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털은 뭐 정치 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도 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업상 기밀을 이유로 이행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어떤 성향이든지 간에 알고리즘이 편향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빼버리면 검색할 때만 그게 키워드만 나왔을 때 이제 볼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참 바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어렵네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이제 조금씩 제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포털이 자기들이 일면에 무조건 띄우는 게 아니라 각 언론사가 이제 네. 자신들의 픽한 그런 것들을 띄우는 형태로도 개정되고 뭐 해왔는데 문제는 저는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N사 내지는 K사의 포털을 이제 구글 대신에 많이 쓰는 이유가 사실 들어갔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한국의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가 그냥 검색해서만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구글에 맞서가지고 검색 엔진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색 엔진들의 이게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있겠군요.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아직 결정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 네. 의료 사고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네.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고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또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쉽지가 이런 문제가 않다.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법안 처리도 좀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아. 사실 원내 지도부에 예. 위임하겠다. 그래서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이번 4월에 밀어붙이기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고, 왜냐하면 예. 언론 미디어 특위가 5월 29일까지 활동하기로 본회의에서 이미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민주당에서도 뭐 6월, 7월 국회 정도에 본격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국방부 대변인 안보 흔들리지 않았으면 작심 발언 정해봤습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고별 브리핑에서 다음에라도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해 눈길을 끕니다. 부 대변인은 마지막 브리핑인 만큼 개인적 소회를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국방이 존재하는 한 안보 공백은 없었다며 국방부는 정치 이념과 관련이 없고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역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본부 이전 및 관련 시설 공사로 국방부 정례 브리핑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방부 청사는 5층 이상 사무실의 이사가 진행 중이고요. 장차관실 등 핵심 지휘부서가 있는 1층에서 4층까지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8일 이후부터 이전을 시작합니다. 한편 청와대 이전 TF가 집무실과는 별도로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서 한남동 공관으로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방부 대변인의 고별 마지막 발언인데 또 이렇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을까 싶어요. 뭘 하고 어떤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이 조금 흔들리는 건 아니냐 이런저런 뭐 예컨대 뭐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네. 부분 관련한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 이제 새롭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좀 병사들의 가치관이 좀 네. 흔들리는 것 아니냐, 장병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더 잘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승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국방이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런 걸 조금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완벽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예컨대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네. 이런 관련해서 또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좀 과도한 국방부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내부 반응도 궁금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노유성 아나운서? 지금 내부 반응이라 사실 굉장히 말을 좀 조심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말하기도 그래요. 지금 집무실 이전이 예, 게다가 또 확전되긴 걱정이 했는데요. 났기 때문에. 다들 뭐 이사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결국 이제 당분간은 이제 한남동 공간으로는 5월 10일까지는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서초동 뭐 비슷하 네. 거기서 용산 집무 죄송합니다. 출퇴근 이제 불가피하잖아요. 저는 그 기간을 국방부에 근무를 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면 제 사무실은 거기 있고요. 서초동에 있고 음. 국방부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그 길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상당히 막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 가봤죠 우리 천하람 변호사. 아니 저도 가봤어요. 순천이잖아요. 저도,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그 서초동 법원도 가고 이러니까. 그 아침에 서초동에서 용산 그러니까 그 한남대교를 건너갈 수도 있고 반포를 건너갈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아땡 비스타. 예, 아땡 비슷해서 에서 이제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려가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 이제 그 길을 왕복하는 분들이 아주 심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선인도 그렇고 지금 경호를 하는 담당자들도 좀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을 이용해서 통행량이 좀 적을 때 다니겠다라는 거고 이게 시민들의 불편 문제도 있는데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대통령 모터케이드가 시속 몇 킬로 이하로 떨어지는 게 위험하답니다. 아, 그러니까 딱 도로 통제하고 빨리 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 통제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넘어서면 굉장히 이게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안 막히는 시간에 다니고 정 그러면은 뭐 이것만 하면 안 되죠. 그 간이 침대에서라도 주무시겠다니까 뭐 지켜봐야죠. 즐거운 간이 침대 예. 거기서 네. 하겠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뭐 전파 같은 것도 문제될 수도 있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집회 부분이거든요. 용산 집무실로 옮기면서 집회 장소가 지금 문제가 돼요. 예전 같으면 뭐 광화문 광장도 가능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금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집회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 국방부 청사 앞에 이제 공원화가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화가 마무리되면 이제 거기를 집회 장소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화 마무리되려면 그거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예.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집회 장소가 좀 마땅치 않을 수도 집회 있습니다. 못 하겠네요. 저도 제가 뭐 집회를 계획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어디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려면 그 시간상 이태원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 한 200m인가요? 한 100m인가요? 100m인가 있어요. 제한이 떨어져 있습니다. 있어야 될 테니까 뭐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자 간저하고 집무실 놓고 또 해석도 분분한데 뭐 논란이 또 있나요? 지금 이제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는 게 집시법 11조인데요. 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100m. 집회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네. 얘기 나오면서 또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제 100m 제한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고 또 집무실 근처에 100m 제한이 있을 이유는 없는데 없는 거네요. 또 경찰 측에서는 100m 유권 해석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일단 이런 거 100m인데 예, 좀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시위를요? 예. 아니 뭐 어느 국방부 정도 앞에서? 경호 조치를 하고 예, 100m 안에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이거 좀 약간 너무 옛날 느낌 아닌가? 옛날 생각이 집시법 문제다. 그리고 사실 국민 여론 들으려고 온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집시를 안 되게 하면 좀 이상하긴 네, 이상하죠. 그죠?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윤 당선인 박 전 대통령과 회동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서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또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미안한 심경을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중형을 끌어냈던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 악연과 관련해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하다고 말했고 배석했던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과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굉장히 아쉽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업적과 정책을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요청에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확답은 피했습니다. 자, 윤 당선인 지금 박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들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시 직책에 맞는 수사를 한 거고 이게 뭐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게 왜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좀 뭐 어쩌다 보니까 좀 미안하다, 안타깝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면 되는 거지. 네. 뭐 늘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라는 거는 저는 과거에 본인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던 수사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스스로 표현한다라는 너무 느낌 들고요. 네. 이런 발언들이 설령 두 분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내용의 워딩을 외부에 공개한 것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공개를 했나요? 아마 뭐 유영아, 권영세 두 분이 같이 두 분이 이제 했으니까. 네, 브리핑을 했죠. 자, 이게 또 취임식 초청을 이제 했다는데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겁니까? 조건을 달았다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조건이 가능성.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선 패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패요, 들어요. 패? 네, 패를 좀 쥐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나와주는 그림이 좀 필요할 텐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딱히 지금 가진 패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패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얘기로는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보궐선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구에. 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의원이기도 하지만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뭐 패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예, 과거한 얘기해 거고요. 주세요. 예.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는 이제 좋아 보이셨지만 네. 아직도 건강이 그렇게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오래 걸으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건강 부분도. 얘기네요, 결국. 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오시겠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뭐 너무 과한 정치적 해석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공관위원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유영하 변호사 나갔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영상도 하나 띄웠고요. 어제도 그래 같이 있었는 모습이잖아요. 당선인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사실 어마어마한 언론 노출이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다른 후보들 예컨대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미치고 팔짝 뛰러 오르실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분은. 아마 네. 속이 얼마 쓰리시겠습니까? 이게 뭐 전 국민의 이목이 관심되는 이벤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권영세 부위원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네. 1대1 배석자로 지금 참석을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 자체가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여론조사라는 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네.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조원진 대표님 나오니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정의당에서는 야, 이 잘못된 만남이라고 상당히 비판을 크게 했었어요. 네. 거의 김건모 씨가 생각합니다. 예. 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선거에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윤석열 당선인과 가신을 공직에 앉히려는 박근혜 씨의 이익이 오늘 만남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네. 특히 헌법 중수에 책임을 질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을 이렇게 서둘러 만나선 안 된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만남이라 더욱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이라 논평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감사합니다. 당협위원장 또 노여상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